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각각의 기호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일종의 기호학인데 그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내 사주 그리고 타인의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무와 농작물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걸까요? 왜 물은 땅 위에서 흐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바다가 아닌 땅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일까요? 단순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은 천간의 5번째 기호, 무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 해석을 할 때 오행상, 토의 해석이 어렵지 않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 해석을 할 때 토의 해석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거나 대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도대체 토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토야말로 이 사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말이죠. 이 부자들도 대부분 토기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사주에 있는 무토의 잠재력과 무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부에서는 무토일간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제가 단순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나무와 농작물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걸까요? 왜 물은 땅 위에서 흐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바다가 아닌 땅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일까요? 매우 단순한 질문이지만 오행상 토는 모든 만물의 이 중심이 되는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과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토는 우리에게 안정감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기운인 것이죠. 여기서 사주 해석에 쓸만한 내용을 찾아본다면 토는 안정감, 신뢰감, 조화로운 중재자 역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토기운은 모든 만물이 죽게 되면 땅속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재탄생시키는 생장과 소멸을 담당하는 새로운 시작과 마무리를 의미하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가령 사주에 토기운이 부족한 구조는 안정감과 신뢰감, 마무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토기운이 많게 되면 발빠른 시대의 이러한 변화에 무감각해질 수 있고 조화로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고집스럽고 독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주의 천간운동은 양운동인 갑을병정, 음운동인 경신임계가 있습니다. 무토 기토는 보이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무토 기토는 양운동과 음운동의 경계선에 즉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양운동에서 음운동으로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일종의 변속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무토에 변속운동이 없다면 양운동은 극단으로 달리게 되어 사멸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태극을 떠올려 보시면 극한에 양이 있으면 음이 시작되고 극한에 음이 있으면 양이 시작된다는 이 태극의 문양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무토는 갑을병정, 양운동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지탱하는 일종의 중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쟁을 하고 나면 땅의 경계선을 통해 잠시 휴전을 하거나 중재해서 분단 국가가 되는 것도 이러한 이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 중립, 중간, 중앙, 중심, 변속, 지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보면 가령 월간이 무토다.
그런데 대학생이다. 그럼 당신 중앙대에 다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운이 무호대운인데 해외에 나갔다면 무토의 넓은 대륙의 중심이니 중국이나 인도, 아랍권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무토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넓은 대륙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무토는 커다란 대지와 같이 이 드넓은 땅입니다. 모든 만물을 이렇게 수용하고 배양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땅 위에서 전쟁도 하고 만물이 자라고 집도 짓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일이 매우 크고 대체적으로 이 남성적 기질이 강한 천간입니다. 제가 사주 관명을 하면서 주로 내방객 분들에게 대체적으로 여성이긴 하지만 천간이 경금이거나 무토이다 하면 당신은 약간 남성적 기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장부 같은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양운동과 음운동의 중간에 있다 보니 여성적 이미지, 남성적 이미지 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약간 토가 강한 사주 명식 분들은 애교 있는 모습이 적다고 할까요? 좀 애교가 약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주 천간에도 이 엄연한 이 계급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금이 가령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경금이 남자 어른이라면 무토는 여자 어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토 여성인 분들이 생활력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어른인 경금과 무토가 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속이 깊은 것이죠. 속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속내를 알기 힘듭니다. 비밀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속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땅속은 파보지 않으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무토일간의 속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쓸만한 내용을 찾아본다면 남성적 기질이 있다는 것은 만약 여성이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남성의 버금가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지배하는 일간이 바로 무토의 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무토일간 여성인 분들은 웬만해서는 남자같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세상을 헤쳐간다고 할까요? 저는 그래서 무토일간 여성분들 중에 자신이 세대주가 되는 분들이 많이 보곤 했습니다. 보통 세대주는 남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무토일간 여성인 분들은 이른 결혼보다는 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그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면 세상이 다 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이 성에 찰까요? 하지만 이런 강한 성향이 자칫 오만함이 된다면 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무토일간에게 이 목은 관성이 됩니다. 황활한 드넓은 벌판에 만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독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주에 수기운이 있다면 저번 시간에 제가 수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운이 있는 사주 명식은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있고 수기운이 있다면 관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수기운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무토는 이 넓고 큰 땅으로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거나
물을 막는 제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들은 반드시 수기운의 유무를 봐줘야 합니다. 수가 있어야 나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고 제방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무토의 역할론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부족한 이 여성의 무토일간이 운에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남자운이 들어온다고 봐도 됩니다. 수기운은 천간의 임계수, 지지, 해자축인데 무토일간은 수를 재수음으로 쓰기 때문에 유통이나 무역, 금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토가 직업으로 쓰거나 무토일간 분들이 지지의 토의 세력이 약하거나 신약한 무토일간들은 바로 이 유통이나 무역, 금융으로 쓰지 못하고 자격이나 면허, 교육, 문화, 종교, 철학, 이 해외처럼 주로 무용의 속성, 기술의 속성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무토일주에는 이 개강이 있고 백호가 있고 양인이 있죠. 이렇게 살성이 강한 일주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무술이나 무진, 모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살성이 강한 일주들은 직업적으로 주로 전문적인 기술 속성이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의료, 법무 이러한 성격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교육도 이런 모습도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수기운은 병과 죽음, 생명과 관련이 많습니다. 수가 범람을 하면 토로 제방을 쌓듯이 유독 무토가 의료 속성의 직업과 인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 내방객 손님 중에 무토일간이고 일본인 여성인 분들 중에서 간호사 직업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토 자체를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인가 요즘에 아마 대략 3년 전인 것 같아요.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사주 보러 많이 오십니다. 그 중에서 이 수기운을 직업으로 쓰거나 혹은 무토일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도 제가 일본에 있지만 이 한인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쿄 신오쿠보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한국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주에 활용할 것을 찾아와 본다면 무토의 입장에서는 식재가 금수기운입니다. 그 중에서 수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담당하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수기운을 이렇게 음식업으로 그것도 해외에서 활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토는 우리 인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이나 마사지, 문신, 요즘 유행하는 타투 같은 직업과도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는 중재자, 협상가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추구하여 일을 한다든지 외교적인 교섭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겠죠.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영토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스케일 크게 하는 그런 업무적인 형태라고 할까요? 작게는 부동산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크게는 외교적인 교섭적인 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 유엔 총장이었었던 이 반기문 총장님 사주도 이 무토일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수 기운이 약하고 화토가 강한 사주 명식은 매우 조열한 사주 명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증을 유발하는 사주인데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화토가 강한 사주 명식은 근원인 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주로 해외나 종교, 역사, 철학 이런 분야와 직업성과 인연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화토가 강해서 토가 너무 과열되면 온전한 정신적인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게 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 인체 기관의 소화기관에 이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장병이 되겠죠.
평소에 식습관, 수균에 관련된 이 명상이나 정신수양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무토가 있거나 무토일간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토는 변화의 흐름을 압니다. 이는 서로가 다른 사람과 합일점을 찾거나 난제를 해결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천간의 5번째 기호 무토는 중개인, 종교인, 의료, 법률과 같은 어려운 난제나 합의점을 찾는 직업성에 특화된 글자입니다. 더불어 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적으로 사자가 들어가는 가령 교사나 간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가져야 살기가 강한 기운을 직업적으로 써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기혼자라면 여자는 목이 간성이니까 남편의 길을 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지나친 지적이나 통제를 하지 마십시오. 무토에게 식상은 이 금기운입니다. 금은 목을 치게 되니까 고독합니다. 그러니 항상 부드러운 처세를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혼자인 여성이라면 사회적으로 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리고 나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성에 차는 배우자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것이 결혼이 늦어질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남편의 무책임 때문에 내가 직접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책임감 있는 남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아니면 나와 같은 동종업계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일이나 업무를 하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너무 여성스러운 이렇게 섬세한 남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직업적으로 무토를 사용하고 있거나 무토일간인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술집이나 고깃집, 숙박업이 좋습니다. 술하는 자체가 음식 위에 사람을 편히 쉬게 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무토입니다. 더불어 해외와 인연하는 일들이나 수가 재성이니까 물류나 유통, 호텔, 관광업종에서 금전적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금기운, 수기운을 식재로 사용하니까 이러한 업종에서는 반드시 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생 무토일간은 여기에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자격이나 면허, 기술 속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남자 무토일간은 정화를 조심하자입니다. 정화일간이든지 아니면 내 사주에 정화가 있다면 이런 사람으로 인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화 자체가 무토에게는 열로 작용해서 땅을 마르게 합니다. 또한 정화가 이 홍등을 의미하죠. 유흥이나 화류로 인해 수가 메마르게 되면 재물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은 바로 여성하고도 직결되니까 여성에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남성은 화토가 강한 사주 명식은 해외성 여자나 하다못해 국내라면 섬이나 항구 도시인 출신의 여성과 인연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토라는 무란 글자는 무성할 무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만물이 무성하니까 자기 과신, 더불어 산의 정상에 있으니 이 오만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오만함이 간혹 불법이나 탈법, 시비, 소송을 만들 수 있는데 사주의 지지, 인목이 관성이죠. 이와 동시에 무토에게는 공문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만약 여성이라면 전문직을 가져라입니다. 대체로 무토일간 여성은 자신만의 전문직을 가지면 그에 따른 고수익자가 많습니다.
약간의 보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여사장 같은 이미지이며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무토일간에게는 수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못 됩니다. 더군다나 사주가 화토가 강한 조열한 사주 명식은 분명 변화 변동이 잦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하거나 자격 면허를 갖추어야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지나치게 설계하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 강한 고집과 건강에 반드시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금이 식상이고 목이 관성이라서 예민하고 골절이나 이런 신경성 위장병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7번째, 토가 지나치게 많아 화기운을 가리게 되면 이 세속적인 욕망과 목표가 사라지게 되어서 종교나 철학, 역학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토는 높은 단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처럼 남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토가 강하게 되어 오만하고 이 말에 살기가 있게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목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8번째는 무토는 목이 있어야 활동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이 사주에 없다면 반드시 수기운과 관련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수는 대체적으로 무용적인 속성, 기술적인 속성을 말하니까 예를 들어 자격이나 면허, 기술, 교육, 해외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경쟁성을 키워야 합니다. 9번째, 무토일간 여성분들은 이 돈과 명예 중 어느 하나는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식상이고 관성이 목입니다. 목은 금의 뿌리를 내리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무토일간 여러분들 중에서 이 금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도 이 배우자 복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명예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양립은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감정적으로 결혼하지 마시고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우주인하고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출근하면 배우자는 집에 돌아와 자고 배우자가 출근하면 나는 자고 이렇듯 나와 어긋난 생활 패턴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우주인하고 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의 5번째 기호 무토, 여러분들의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토는 광야다. 광야는 홀로 건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자기만큼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좀처럼 남들에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묵묵히 버티면서 걸어가는 사람처럼요.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무토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무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주명리학은 숙명론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학문이고 실용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토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활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무토를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진심으로 되길 바랍니다. 사주인 도쿄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